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구치소 청문회 거부.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추진하던 것이 이제 구치소 청문회였는데 어제 결국 불발이 됐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고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거든요. 네. 어제 야당 소속의 국조특위 위원들이 차례로 이 구치소들을 방문을 했지만 대상자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불발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 사유는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이런 것들 이유로 들었고요.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큰 건을 가지고 이미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애초부터 좀 높았습니다. 예, 예. 야당은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향후 대응을 좀 예고를 했는데 고발을 하겠다라는 걸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위도 연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발 내용은 국회 모욕죄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예요. 네. 오늘 아마 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렇게 지금 현장 가가지고 청문회를 구치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조사에도 불참을 했고요. 야당은 윤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국민의힘도 같이 비판을 했는데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그 명태균 특검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된다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추진을 이미 어제 최고위에서 논의를 했고요. 이제 오늘 방향을 좀 정할 텐데 민주당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창원지검의 수사가 지금 창원지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진하고 부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부실한 이유는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의 그 의혹을 혐의를 은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명 씨의 황금폰을 창원지검이 폐기하라고 권유했다는 말이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연결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명 씨의 황금폰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건 사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얘기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왜 비상계엄 선포일이 12월 3일이냐 이렇게 명태균 씨를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황금폰에 쫄아서 그렇게 결정한 거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배경이니까 황금폰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은 일단 창원지검 항의 방문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항의한 다음에 이 압박을 해서 명분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특검법을 발의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건 기존에 추진하던 김건희 특검법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거기서- 특검법안 안에 명태균 관련된 것도 한다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서 명태균 부분만을 떼서 따로 특검한다 그런 건가요? 네, 거기서 일부를 좀 떼내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좀 전면에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게 민주당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의 대안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쪽에 뭐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해석을 하던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미 여러 번 거부권이 행사되고 폐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이름 걸어가지고 추진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부부를 다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로 이름을 돌리는 그런 특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내란 특검법이 1순위 추진 과제였는데 이게 동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도 영향을 줬고요. 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압박, 그러니까 반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때리기로 지금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그 총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른 공격 카드가 필요한데 이때 명태균 씨 건을 꺼내 드는 거고 지금 그런 연결선상에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재발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명태균 특검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혹시 치러지게 되는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기 왜냐면- 대선이 치러지는 국면에 명태균 특검이 돌아간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여권 주자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압박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응을 내놨는데 딱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추진하려면 추진해보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떤 뜻이에요? 자신만만하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의원들도 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 이후에 재표결 때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이 현안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어제 국회 특위 조사를 거부한 거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이제 굴러가고 있잖아요. 첫째,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가 굴러가고 있고 국정조사 특위,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이 가고 있고 그렇죠. 이제 법원에서는 재판이 각각 이제 가고 있는데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후순위거나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속 기소도 이제 구속도 이제 풀어줘야 된다. 구속 뭐 이제 석방 청구서도 뭐 낸다든지 예. 뭐 이런 전략들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이제 국회 측에 이제 특히 이제 국회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조사를 거부하는 거는 뭐 예견된 수순이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도 비슷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재판에 나머지 사람들은 본인의 재판에 좀 집중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이제 좀 여론으로 압박용 민주당의 여론 압박용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고 명태균 특검법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이 한 13가지 정도 했다가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은 그 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 의혹, 이제 공천 개입 의혹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거를 따로 뗄까? 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반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물론 이제 뭐 잘못했으니까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부부를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시킨 마당에 그 배우자까지 같이 수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반응이 여론에서 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역풍일 그런- 수도 있다는 데 대한 민주당의 우려가 있는 뭐 이제 거군요. 역풍까지 뭐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대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조금 중도 보수라도 이제 표를 좀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근데 이제 사실 이 논리는 원래 이제 이게 암묵적인 거였거든요. 뭐 가족을 동시에 수사하지 않는다, 부부를 동시에 뭐 기소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다 깨진 게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뭐 조국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깨지긴 했어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직접 수사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좀 집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하고 있지만은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미묘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대선 전국으로 점점점 갈수록요, 예. 이 주자들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어허. 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예. 누군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 진짜로 혐의가 있어서든 아니든 명태균 씨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돼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주자가 있고 전혀 무관한 주자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제 이거는 그냥 제 추론이에요. 아직 이제 가시화된 건 아니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영선 의원 공천 막 이렇게 밀고 들어왔는데 본인이 다 쳐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계속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당을 압수수색하거나 이런 것이 본인이 당대표일 때는 상당히 부담됐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당대표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친한계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1차 투표에는 모르겠지만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됐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균열점을 좀 보는 거고 어제 이제 언론 보도로 어제 그제 이제 나온 게 예. 김진태 강원지사하고 명태균 씨가 이제 뭐 카톡을 과거에 했던 것들을 했는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됐다는 기사 내용을 이제 공유를 누가 누구한테? 김진태, 김진태 지사가 예. 명태균 씨한테. 명태균 씨한테 공유를 하면서 이건 용산 사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잘 됐다고 좋아하시네요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냈다라는 거고 명태균도 저도 보내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나경원 의원을 별로 안 좋아했구나. 이거를 하나를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 거고. 왜요? 아니 해임됐다고 하니까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해임됐다고 하니까. 한 명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막 논란이 있었으니까 본인이 사직서를 냈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근데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사직서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건데 어쨌든 안 좋아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경쟁적으로 지금 이 두 사람이 이거를 보냈다라는 거, 얘기를 많이 이걸 나눴다라는 거. 이거 말고도 과거에 이제 그 강원지사 그 2022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카톡 내용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김진태 당시 후보가 뭐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 맹세했다. 그러면서 공천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좀 간접적으로 정황 증거로 조금 최소한 이들이 명태균하고 가까웠다라는 게 밝혀졌으니 수사에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명태균 특검법안. 라는 새로운 이슈가 다시 대두됐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여당 의원 인터뷰도 있고 야당 의원 인터뷰도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가자 주민 쫓고 휴양지로. 취임과 동시에 정말 좌충우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가자 지구에 대한 충격 발언을 했어요. 네, 어제 이 얘기를 뭐 정치권 인사랑 하니까 무슨 지구 대통령이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지구 대통령이냐? 네, 마치 지구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매일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관세 전쟁 얘기했고 어제 얘기한 건 뭐냐면 가자 지구를 미국이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정상회담 대상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거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가자 지구를 장악할 것이고 그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다. 우리는 가자 지구를 소유하고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각종 무기를 해제할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필요하면 미군도 가자 지구에 보내겠다고 했고요. 장악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휴양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가자 지구를 장악한 뒤에 휴양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네. 거기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주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요르단하고 이집트로 이주시키겠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팔레스타인 주민이 한 2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현실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네타냐후 총리도 기자회견하는데 같이 있었거든요. 긍정적인 당연히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것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추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친이스라엘 노선을 노골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준 거고요. 전쟁 종식을 표면적인 이유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확장주의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얘기도 하고 파나마운화 운영권도 가져오겠다는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네, 거기에 더해서 가자 지구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건데요. 아랍권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성명을 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는 미국이랑 가장 가까운 나라 그렇죠.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트럼프 행보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언론계에 있는 지 한 뭐 25년 가까이 됐는데 예, 이런 미친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진짜 광기란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자 지구를 휴양지로 만들겠다. 우리가 네. 관리하겠다. 예, 일단은 가자 지구의 지금 현재 인구가요 한 네. 220만 명, 뭐 230만 명 정도 돼요. 이게 10,000명 옮기는 것도 뭐 이를테면 어디 재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뭐 지역 주민 서울에서 예. 뭐 이제 뭐 한국에서 예. 한 1,000명 뭐 이렇게 옮기는 것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요. 예전에 청계천 상인들 옮기는 것도 이를테면 청계천 개발한다고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근데 이게 어디다 옮기냐면은요. 이집트에다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남의 요르단 나라에. 아니면 이집트로 네. 옮겨서 이스라엘하고 서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평화롭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트럼프 얘기예요. 그 이집트가 받습니까? 230만 명을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설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게 일종의 난민 수용소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상상을 해보면 230만 명을 네. 강제로 총을 든 사람들이 군인들이 거의 쫓아내는 거면 이거는 그냥 범죄죠. 인종 청소고 유엔에서도 그래서 강력하게 어제 예. 반대하고 지금 국제사회에 단결을 촉구하는 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진짜 미친 소리 같은 건데 이거를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예. 트럼프가 예전에 본인이 썼던 책도 있는데 거래의 기술. 거기에 이제 뭐 나오는 방식들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깜짝 놀랄 예. 받아들이지도 못할 거를 일단 던져봐. 약간 100 정도 되는 걸 던져보면 예. 그다음에 10 던지면 요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될 수 있다. 일단 그리고 저쪽의 반응을 보면서 예.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살살 이득을 줄여가는 취하는 거군요. 게 이번에 이게 관세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저기 캐나다랑 멕시코한테 25% 관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또 야, 너희가 마약 펜타닐 지금 안 맞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만 명을 우리가 증원을 해가지고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뭐 국경 강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손 안 대고 국경 강화를 하는 뭐 코픈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그걸 본인도 중요해요. 알면서도 던진 예. 거다. 그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예. 요 며칠 한 이틀 사흘 내에 그냥 측근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결정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즉흥적이에요. 완전 즉흥적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중동에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제 평화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휴전 협정도 맺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트럼프의 대원 측에서도 사실은 어긋납니다. 이게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그러면 본인은 계속 얘기하는 게 내 재임 기간에는 전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다만 여기에 또 하나 트럼프의 이 부동산에 대한 사랑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9년에도요. 이스라엘의 시리아 골란 고원을 점령했을 때 이 지역은 부동산 가치로 따지면 2조 달러 이상이다. 하고서 부동산으로 비교를 했고 네. 북한에도 네. 북한의 해안가 관광 개발하면 엄청나게 해안가 그러긴 개발하면 했었죠. 관광 수입. 그래서 거기 트럼프 타워 지금 짓는 것과 원흥지구인가요? 그쪽에 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희망이잖아요, 트럼프의. 예.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타워. 완전 230만 명을 쫓아내는 거는 불가능할지언정 이런 식의 몇 군데 찔러보다가 정말로 몇 군데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래 기술은 본인 장사할 때나 쓰지 왜 이거를 전 지구를 상대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나 초법적이고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런 트럼프의 행보가 다른 나라 리더들한테도 지금 영향을 줄까 봐. 영향을 이미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참으로 걱정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넘어가죠. 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 선거법 항소심이라 하면 이재명 대표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중에 선거법 재판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선고받았고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대선도 못 나가고 또 민주당은 보조금 434억 원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공판이 특히 더 주목을 받았던 거는 그제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거든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거죠. 네, 예. 이게 적용되는 법 자체가 헌법에 안 맞으니까 다시 따져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냐면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조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예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 법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 가려주십시오라는 걸 신청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재판부가 수용을 하게 되면은 헌재에서 이거 다시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선 이거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재명 대표 어제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 여론을 좀 의식을 한 거예요. 어제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하고 검찰이 이 위헌법률 요 내용 가지고 맞붙었는데 네. 뭐 이 대표 측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이게 너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또 불명확하고 포괄적인다 조항이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그 2020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토론회 같은 데에서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게 아니면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판례를 가지고 근거를 들고 있고요. 검찰 쪽에서는 반대로 헌재에서 이거 문제 안 된다라고 한번 결정 내린 적이 있거든요. 이미 합헌 결정이 한번 났었죠. 네, 이걸 근거로 또 맞서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시간 지연 전략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이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냥 뭐 어떤 근거를 대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요 재판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이건 뭐 해가지고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거 아니냐. 그때 뭐 각종 헌재에서 온 서류도 접수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변호계 선임계 항소 이유서도 굉장히 뒤늦게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게 기한에 꽉 채워가지고 이것도 어쨌든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긴 하지만 그 권한 내에서 한 거지만 이것도 시간 지연 전술이다. 그리고 어제도 증인을 13명을 신청을 했어요. 사실은 2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증인을 신청할 만한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래도 3명만 받아줬습니다. 그중에 3명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표 측이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형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 송부 촉탁 이것도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거 안 받아줬어요.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문서 다 받으려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한까지 2월 26일까지 정해놓은 거는 어쨌든 재판부가 이런 논란들에 휩싸이지 않겠다, 이런 전략에 휩싸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도층에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윤석열 지원 전략하고 왜 다른 게 없냐,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서 어제 뭐 김부겸 총리도 좀 법을 믿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고, 연일 지금 소위 말하는 우클릭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상속세, 뭐 소득세법 이런 것까지 지금 감세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재명 대표 친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글쎄 이제 그러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이건 김동연 지사도 실용주의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전선이 너무 우클릭에 대한 당내 비판들이 조금 비명계 쪽에서부터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윤석열 탄핵 심판 이것도 빨리 결론이 나야죠. 사회가 안정되려면 빨리 결론이 나고 신속하게 심판이 진행돼야 합니다. 물론 자기 방어권 중요합니다만 그게 지연 전략으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재판 역시 그것이 지연 전략처럼 비치면 안 되고 신속하게 가타부터 결론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